또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번에 요쪽 면을 보고 그린다라고 하면 요쪽 면은 그 강의가 일어나는 면이고 그 빔 스크린 있는 곳이죠. 빔이 있고 여기를 평상시에 여기서 그 학습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계속 바라다보는 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은 빔 스크린을 보겠죠. 그리고 가끔 강사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행위를 잘 기억을 하시고 크기 먼저 할게요. 크기는 7800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수평선으로 8000 정도다 생각하시고 1.5배 정도 그리시면 돼요. 너무 크게 그리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은 그러신 분 안 계시는데, 그래서 천장 높이 잡아주고 옵셋해서 7800. 천장 높이는 각자 측량하신 높이. 큰 틀을 항상 먼저 그리세요. 자, 됐으면 이제 벽체 두께 확인하셔야죠. 벽체 두께. 물론 당연히 중심선에서 100mm, 20mm 동일한 마감재 쓰니까 같은 두께겠죠. 그래서 120mm. 그래도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120mm 하시고 가장 큰 틀 먼저 그리세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이 물체는 여기 공간은 여기에 사람이 서서 이쪽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리니까 오른쪽 방향의 벽, 왼쪽 방향에 창하고 기둥이 있죠. 그러면 창 그리기 전에 요 기둥 부분 먼저 표시를 해주셔야겠죠. 아무래도 벽이잖아요. 그냥 벽 그리고 있으니까 벽을 먼저 그려야죠. 거리를 저는 재볼 건데, 이럴 때 마감재 거리까지 안 그리셔도 돼요. 마감재 생각하면 520인데 그냥 500 그려도 상관없다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왼쪽에서 520인치 중심선 길이로 됐습니다. 그 여기에 벽이 하나 있었죠. 벽이 아니고 기둥이 있었죠. 기둥. 이런 경우 있습니다. 이게 이 선이 있으면 이 도면을 보면서 요철감 같은 거나 입체감 같은 걸 좀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표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또는 만약에 얘가 지금은 기둥이지만 얘가 원래 평면상으로 벽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겨 있고 요 중간에 벽이 이렇게 생겨 있는 공간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면 선 하나로 표현하기는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선 하나로.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여기에 요런 마크를 보통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꺾여 있음. 그러니까 마크로 보면은 이렇게 생겨 있는 마크를 해서 요쪽은 평면이겠죠. 요쪽은 평평하게 지나가는데 요 마크가 보이면 꺾여 있음이란 뜻이에요. 꺾여서 지나갔음이라는 뜻인데, 요런 마크가 혹시 도면에 보인다 그러면 면에서도 얘가 꺾여서 지나가는 어떤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이라도 꺾여 있으면 저걸 다 표시하냐 이렇게도 물어보시는데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요정도 크기의 영역이면 해줄만 하다라고 보여지긴 하네요. 500 이상이니까 꽤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좀 미리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이 떨어져 있는 위치가 저는 700, 벽 중심에서 700 떨어져 있고 4200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중심선에서 700 떨어져 있는 곳에서 창문이 시작을 하고, 창문의 크기는 4200이니까 창문 위치 잡아주고, 바닥에서 600 떨어져 있는 창문이에요. 500으로 하신 분은 500 하시고, 그 다음에 벽을 뚫고 창을 설치했을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이제 창문이 뚫려 있는 위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창문까지 넣고 나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거를 빼내 볼게요. 이제 평면상에서 여기를 보면은 강의장을 보면은 이쪽에다가 스크린을 놓고 쓰는 것도 괜찮긴 한데, 이제 이분은 설계하시는 상 보면은 이쪽을 빔을 놓고 설치하는 공간으로 봤거든요. 근데 보면
인면상으로 보면 여기다가 있는 그대로 상태의 빔을 쏘게 되면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 공간을 본다라고 치면 책상을 이렇게 놓게 되면은 이쪽 분들은 너무 불편하잖아요. 너무 불편하죠. 그럼 대안으로 천장에다가 요 분들이 볼 수 있는 이쪽 방향에 뭐 공중에 매달려 있는 스크린 같은 거 이렇게 설치를 해준다 그럼 좀 보완은 되겠지만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기계를 설치하세요가 아니고 이분들은 책상을 요 화면을 요쪽에 이 벽면을 전체를 써서 빔으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스크린을 써야 되니까 가운데에다가 놓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가운데. 그래야 이렇게 고루고루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골고루 보기가 편할 거잖아요. 만약에 이 공간이 한쪽에 평면상으로 봤을 때 한쪽이 통로가 되고 이쪽 편에만 앉는다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스크린은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스크린이 지금 저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거는 해놓고 나면 고치기가 어렵죠. 해놓고 나면 고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저런 초기에 저런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면이라고 하는 거는 평면적인 구성, 그 영역 어떻게 쓰는가랑 분명히 상관성이 깊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인면의 모양만 보고 또 쉽게 디자인하셔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요거를 그럼 다 가렸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고 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남기고 요 위쪽 부분을 가벽으로 막으신 거죠. 가벽으로 막고 여기에다가 스크린을 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저거 내리는 거 흰색 내리는 거를 같이 설치하셔가지고 빔을 쏠 수 있게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게 아니고 이 강의장을 내가 설계하는데 여기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행위를 먼저 찾았을 거란 얘기예요. 행위. 여기 강의가 일어나는 곳인데 수업을 듣는 행위가 있고 수업을 진행하는 행위가 있었을 거고 요 두 분들이 요 강의장을 쓰면서 일어나는 부가적인 용도로 쓸만한 어떤 공간이 추가로 필요했겠죠. 대표적으로 사물함, 물건 보관, 책 보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분은 어디를 좀 더 신경 썼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질 거라는 거죠. 여기 공간이 현재 되어 있는 이 강의장이 최적의 디자인으로 요 면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쓰는데 문제는 없죠. 그렇다고 치면 이 강의장은 여기 진행하는 쪽, 여기 보는 쪽, 요쪽 부분을 설계할 때 가장 높게 잡진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뭐에 넣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요거 많이 넣는 거, 요거 최대한 집어 넣는 거, 여기 있는 숫자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했다고 보셔야 돼요. 안 그랬으면은 지금 여기다가 그냥 대충 막아서 이렇게 천 하나 해놓진 않았겠죠. 설계자가 설계를 고민하고 했다면. 그리고 이 뒷공간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해요. 그렇다고 치면은 여기하고 여기가 조금 어떻게 써야겠다를 우선적으로 좀 봤다라고 보시면 이 강의장을 만드신 분은 저 두 개를 우선적으로 좀 고려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맞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생각을 했다면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설계가 다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영역이 어떻게 쓰이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항상 목적, 용도, 기능, 그리고 뭐 디자인 이런 것도 좀 같이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안 맞게 되죠.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이거 개선을 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여기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집중이 잘 되게 또는 뭐 분위기가 좋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지금 그걸 고민해보자 입니다. 그리진 않으셔도 되고 여기서 일어나는 행위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 행위. 여기서는 강사가 설명하는 걸 빔으로 보는 곳이고 이게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야 되는 곳이죠. 보고 실습하고 뭐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요 분이 가끔 왔다 갔다 하기도 하죠. 그리고 가끔이지만 같이 와서 요렇게 와서 여기서 뭔가 같이 얘기하기도 하고 피드백을 주고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 발표도 합니다. 발표라는 행위도 주기적으로 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행위는 걔네들을 해요. 그렇다고 치면 그거를 위해서 여기를 어떻게 꾸밀 수 있는가, 어떻게 설계하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만 어느 정도 우선순위는 있을 거라고요. 모든 걸 다 좋게 못하니까 우선순위를 좀 마음속으로 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상상해서 이 공간을 해보시고 평가해보시고 다른 게 불편해지진 않을까? 이렇게 평가해보시고 하면 되겠죠.